분양이 제일 쉬운 남자네요 진짜. 네, 저는 뭐 웬만하면 되더라고요. 그거 많이 몰랐어요? 그것도 아직 전매 제한이 안 풀렸는데 아. 그래도 한 3,4천만 원 정도. 훌륭하다. 진짜 3천만 원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네. 근데 거기는 제가 어떻게 당첨이 됐냐면 내 생각에는 분양을 받으면은 웬만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입주하고 나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는 떨어질 일은 크게 없더라고요. 입주할 때는 약간 가격이 참 주춤하다가 입주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원래 그게 정상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물건이 좀 나오다 보면은 조금 시세가 조금 주춤하죠. 처음에는 좀 전세가가 낮더라도 쭉 계속 가져가면 전세가가 또 다시 상승하죠. 그렇지. 내가 들어 살 거 같으면 네. 상관없잖아 어차피. 그쵸. 전세가가 떨어지더라고. 그쵸. 왜냐면 전세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입주 물량이 몰린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1000세대라 그러면은 그 1000세대 중에 많은 전세 물량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는 전세가가 뚝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딱 한번 다시 안정을 찾으면은 다시 올라가고 거기서 안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구독자분들께서도 분양가 괜찮게 됐어 그러면은 피 받고 단타를 빠질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숙성을 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받으면은 무조건 뭐 진짜 1, 2억, 2, 3억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웬만해서는 꼭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오래 가져갈수록 그래도 많이 우상향하죠.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인이라 그러죠 요즘에. 네네. 부동산 어린이. 네네. 그러면 청약 같은 경우에는 네. 불인이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입지도 봐야 되고 상승률도 봐야 되고 여기 좋냐 안 좋냐 많이 따져야 되지만은 네. 신축 같은 경우에 그냥 베이스 깔아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불인이도 거의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당첨이 됐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청약이 넣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만큼 청약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편하게 쉽게 인터넷으로 한 15분이면 청약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당첨되고도 신경 쓸 것도 없고 좋고. 드리는 시간이 작다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약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잘 넣긴 해야겠네요. 또 아파트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겠네요. 저 기본적으로 손품이라고 하죠. 인터넷으로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시세나 분양 단지를 좀 검토해봐야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일단 분양 단지가 뜨면 우리가 분양하는 방법은 알았어. 네네. 근데 이 아파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에요. 분양가. 왜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분양을 했는데 거기가 시세보다 10% 내지 20% 비싸면 의미가 없겠죠. 적정한 분양가가 나왔는지 그걸 검토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분양가가 적정하다면 여기가 앞으로 더 상승할 곳인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선호도, 초등학교나 상가나 편의시설 이런 걸 좀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죠.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손으로 품품 팔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저는 이제 저도 직장인이니까 분양 단지가 뜨면 거의 인터넷으로 검토를 하죠. 그래서 가능해요? 여기는 그래도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겠다, 뭐 1년 후에 좀 오를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청약하죠. 한 15분 20분이면 되니까. 그 손품을 팔아서 이렇게 네. 하는 거구나. 네. 카페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사람들의 의견도 좀 보고.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수업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디서 수업하죠? 저는 지금 행복재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강생분들도 꽤 많이 받으셨죠? 저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당첨이 되셨죠. 카톡방 운영하시면서 네. 정보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보면은. 네, 네. 많이 도움 되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저희 분양권은 좀 정보가 중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공유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이제 네. 최근에 이제 분양할 곳 중에 좀 핫한 단지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 수도권은 분양은 대부분 핫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정 분양 단지가 이제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내가 거주하는 곳 주변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이 많은 단지는 뭐 수원이나 뭐 인천 그런 곳들이 좀 분양 예정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게 요즘 인천 엄청 핫해요. 그쵸. 인천도 많이 좀 네. 상승하고 근데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성도 같은 경우에 네네. 그래프가 엄청 올라왔어요. 이렇게 네네.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우상향이구나. 저 성도를 오래전에 샀는데 안 네. 올라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동네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진짜 쫙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이번에 3개 분양을 해요. 3개. 맞아요. 송도가 이제 국제도시잖아요. 네. 2개가 있는데 외국인 임대 아파트였는데 외국인 임대 아파트를 임대를 줬는데 외국인이 안 들어오네. 그래서 몇 년 더 공실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임대 아파트를 다시 1번 분양으로 돌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건 어때요? 제가 간단하게 검토를 해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 호반 베르디움 퍼스트와 에듀폴의 프루지오가 일반 공급으로 분양을 해요. 3월에. 근데 그 곳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내지 3년 딱 공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세대 내 현재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이미 입주를 했는데 아무도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일부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해요. 분양가가. 그리고 베르디움 퍼스트는 46평, 에듀폴의 프루지오는 42평을 분양을 해요. 대형 평수 한 동 자체를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 자체를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형 평수는 동 배치를 좋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 배치는 앞에 좀 막히지 않고 뚫려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호반 베르디움 퍼스트는 46평 기준으로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분양가
분양가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단지에서 34평은 한 6억 중반 정도로 거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거의 34평 가격에 나오는 거네요.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전세가가 4억에서 4억 5천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 10% 계약금에 90% 잔금인데 중도금 대출이 없어요. 그리고 5월 말에 잔금이거든요. 5월 달에 잔금이다 보니까 이때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전세가가 뭐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금액을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죠. 여기도 청약이랑 똑같죠? 1순위, 네. 2순위 똑같은 거죠? 맞아요. 일반 분양이랑 똑같고 여기는 지금 85 초과기 때문에 100% 추첨제예요. 100% 추첨제에서는 무주택자가 굉장히 유리하고 무주택자한테 75% 우선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100% 추천되라고 하면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네요? 굉장히 유리하죠. 다만 본인의 자금을 고려해서 실거주자면은 상관없잖아요. 네, 실거주자라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달에 입주할 때에는 6억 원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 KB 시세가 잡혀서 측정하겠죠. 네네. 그러면은 대출도 많이 나오겠는데요? 지금 30평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46평의 분양가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투자는 한 번 더 좀 검토를 꼼꼼히 해보시고 실거주자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은 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이 두 곳은 성향은 같은데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서 둘 다 넣을 수 있어요. 네, 진짜요? 네, 다 넣을 수 있고 둘 다 당첨되면 먼저 당첨된 곳을 계약해야 돼요. 그리고 인천 50%, 그다음에 기타 50%. 그럼 저는 무조건 넣어야겠네요. 저는 물론 무주택자는 아닌데 네네네. 주택 있어도 그럼 25% 안에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25%는 무주택자 플러스 처분 조건 각서를 쓴 1주택자한테 돌아가는. 처분할게요. 당첨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1억은 34평 기준으로 봤을 땐 괜찮은 금액인 거. 그렇죠. 왜냐면 지금 43평을 30평 거의 가격이 거의 분양하는 거니까 네네. 당연히 입주해야죠. 그리고 1주택 있는 거 법인으로 넘기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죠.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오르겠지라고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다 지어진 거잖아요. 네. 이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정 수익이 딱 적혀진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안전마진이 있지 않나 생각하긴 했거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은 층에 배정이 돼야 되지. 그렇죠. 랜덤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할 뿐이지 네. 그게 아니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 송도에 이번에 네.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 그 델리스테이 더 스카이 분양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때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송도 사는 사람들이 또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입지 깡패, 역세권 네. 모든 걸 다 갖췄다. 네. 물론 학교는 없지만 그래서 진짜 많이 노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봐요? 일단 송도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는 분양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음. 그래서 분양가가 나와봐야 이게 좋고 나쁨을 정확하게 일단 알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분양가를 봐야 되는데 상품 자체는 1500세대고 엄청 많네. 네, 그리고 지하 5층에서 지상 59층까지. 네, 34평은 500세대 그리고 나머지 다 대다수가 중대형 평수 1000세대 가까이. 중대형 평수 있으면은 또 추첨이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럼 이번에 더 힐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맞아요. 추첨제 비율이 100%인데 다만 추첨을 넣으려면 통장에 지역별 예치금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넣으면 돼요, 그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이전에. 언제죠, 그게? 그러면 지금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랑 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는 이미 났기 때문에 지금은 늦었고 근데 만약에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를 하고 싶다면 아직 공고문이 안 났기 때문에 미리 지금 넣으면 할 수 있죠. 예치금. 네, 예치금을 넉넉하게 넣을 수 있고 이제 예치금을 넉넉하게 넣어도 그걸 가지고 담보대출이 또 돼요.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금리로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근데 분양가. 분양가가 좀 높다 하더라도 네. 완판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실거주자라면 조금 분양가가 높다 하더라도 뭐 내가 실거주할 거니까 뭐 그렇게 계약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여기도 9억원 넘으면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뭐 펜트하우스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중도금을 못 내면 어떻게 네. 돼요? 중도금을 못 내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현금 납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안 되지만 네네네. 현금이 없네? 그래서 현금 안 냈어. 네. 그럼 뭐 취소돼요, 계약이? 내용 증명이 날라오겠죠. 돈을 안 냈으니까 이제 해지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고 계속 안 내면 해지 통보가 되겠죠. 저걸 들어보니까는 안 내서 버티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렇죠. 이렇게 버티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약서상의 문구에는 중도금을 2회차 이상 내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는. 두 번. 네. 그러면은 하여튼 두 번까지는 기회가 있긴 하네요. 6개월 뒤에 전매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중도금이 2번이면은 6개월 이후잖아요. 그러면 당첨되고 중도금이 좀 버티다가 모험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네. 위험하네요. 워낙 금액이 크니까 이자도 좀 많이 나오죠. 그래요.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럼 요즘에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줍줍이거든요.
줍줍? 네, 뭐 요즘에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자녀 세대가 나오는 거를 계약하는 걸 줍줍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분양해서 완판했던 수원의 한 아파트도 자녀 세대가 나와서 인터넷으로 청약을 했는데 그 서버가 마비가 됐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고 그거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네, 자녀 세대 모집은 뭐 만 19세 이상이라면 뭐 지역이나 통장도 없어도 돼요. 그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그걸 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이유는 내가 무주택자가 청약을 했는데 저층이 나오면 사람들이 약간 포기하는 세대들도 간혹 있어요. 포기하면 그쵸.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주택을 취득하다 보면은 좀 불안하거든요.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안 오를 것 같고 약간 이런 불안감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부적격 세대, 가점을 잘못 계산해서 아, 그건 어차피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아, 생각보다 주택을 처음 취득하다 보면은 실수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세대들이 아무리 좀 좋은 단지라도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자녀 세대 모집으로 나오죠. 아. 그래서 요즘에는 그 줍줍이 약간 하나의 트렌드처럼 사람들이 꼭 넣고 보자, 무조건 넣고 보자 약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대전의 한 아파트에 자녀 세대 당첨이 됐어요. 그래요? 네, 경쟁률 거의 한 100대 1 정도 됐는데 분양이 제일 쉬운 남자네요, 진짜. 네, 저는 뭐 웬만하면 되더라고요. 그걸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아직 전매 제한이 안 풀렸는데 아. 그래도 한 3, 4천만 원 정도 올린 것 같아요. 훌륭하다. 3천만 원을 주운 거 아니야, 그냥? 네, 근데 거기는 제가 어떻게 당첨이 됐냐면 그날도 서버가 마비가 됐어요. 신청을 하려면 한 3, 4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포기를 했어, 욕하면서. 근데 저는 끝까지 했죠. 끝까지 될 때까지 해서 넣었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기회가 왔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고 자녀 세대 기회가 온다면 꼭 넣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꾸준히 넣어보면 분명히 내 차례가 오더라고요. 저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뭐 많이 넣어보고 많이 떨어져 보니까 결국엔 내 당첨 차례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첫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으로 어. 하는 거를 저는 청약으로? 추천드려요. 만약에 결혼을 할 거다. 그러면 그 전에 샀던 거는 팔고 결혼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로 해서 당첨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걸 살고 있다가 팔았어. 결혼했어. 신혼부부 듣고 또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아, 진짜?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집 살 때는 무조건 청약이구나. 청약이 굉장히 유리하죠. 아. 생애 최초라는 게 있어요. 공공분양이. 그쵸. 이거는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한 번도 없어야 돼요. 이 자격이 되면은 이제 추첨으로 20%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에 일단은 무주택자는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네, 오늘 이렇게 배련님께서 분양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끝내시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뭐 연령층과 조건이 다 다양할 텐데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거든요. 기술이 중요하기보다는 우리 가족의 상황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하면 청약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그 이후에 뭐 경매나 뭐 공매나 쌓아가는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 가족들과 만나서 상의해보는 과정을 꼭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올해도 분양 물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